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립의 네트워크 필터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필터링이라는 표현을 쓰았으면 필터링. 자, 필터랑은 우리가 정수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정수기 보면 이렇게 물이 들어갈 때 이렇게 나쁜 걸 걸러주지 않습니까? 필터. 자, 여기서 네트워크에서 이제 필터링이라는 표현인데 일단 제목이 네트워크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뭐 네트워크란 거는 우리가 네트워크 우리 네트워크 주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쪽 특정 대역, 특정 호스트 이런 것들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차단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라우터가 있고 여기 단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에서 자, 요 친구 A가 이 B에게 이렇게 패킷을 보낸다고 해봅시다. 패킷을 보내는데 요 중간에 라우터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때 A가 B한테는 갈 수 있게 하지만 여기서 A가 중간에 있는 여기 C가 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왔을 때 A가 B로는 갈 수 있게 하지만 A는 C로는 갈 수 있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전송될 때 이쪽은 허용하고 이쪽은 차단할 수 있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ACL이라고 해서 Access Control List라 해서 실제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 데이터를 차단하는 방식이 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차단하는 방식이 있고요. 자, 이렇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이렇게 PC가 두 개가 있지만 자,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얘가 이제 네트워크가 지금 보면 몇 개 있냐면 이렇게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뭐좀 연결했으면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뭐 다른 네트워크 이렇게 하나 더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자, 뭐냐면 이쪽 라우터한테는 제가 요 네트워크 두 개가 있으면 원래는 우리가 리뷰를 보면 얘를 두 개를 이렇게 홉 일로 해서 이렇게 강구할 겁니다. 이렇게 강구할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강구하고 얘는 강구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 여기서 이렇게 네트워크 이렇게 있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쪽에서 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두 개 결합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얘는 이렇게 립에서 보냈고 그냥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있을 건데 여기서 이렇게 립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요 네트워크 자기한테 직접 연결된 거는 보내되 요 네트워크는 안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여기 A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 B, C가 있을 건데 이쪽으로는 몰리니까 A, B, C가 다 몰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는 A, B, C 네트워크를 다 강구해 줘야 되는 거죠. 립으로. 립에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모든 애들이 이 네트워크를 다 알게 하는 게 라우팅 프로토콜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라우팅 프로토콜의 역할인데 지금은 어떠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다 이렇게 광고를 해줬다는 거죠.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쪽으로 넘길 때는 뭐냐 A, B, C가 원래 다 모이지만 이때는 A만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A가 넘겨지면 얘는 다시 또 A를 넘기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A는 뭐냐면 B, C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로지 뭐만 알고 있죠? A만 알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PC가 핑해서 A를 치면 당연히 A가 아니까 통신 되겠죠. 이렇게. 근데 내가 이제 핑 B를 치면 어떠냐면 이렇게 가면 라우터에 요 A 네트워크만 있지만 B 네트워크 정보가 여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A만 이렇게 강구했기 때문에 그럼 어떠냐면 여기서 패킷이 드랍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C를 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C를 모르니까 A만 아니까 핑 C를 치더라도 여기서 딱 가면 네트워크의 라우터는 자기한테 모르는 네트워크 정보가 들어오면 드랍을 해버리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얘들 중에는 아예 차단이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냐면 네트워크 주소를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광고를 안 해줘서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다 알려주되 이렇게 모든 걸 다 알려주되 여기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에서 필터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필터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실제 물리 인터페이스를 데이터가 이제 모든 그 데이터를 이제 특정에만 통신할 수 있게 A가 B한테만 통신하고 C로 가는 걸 이렇게 차단해버리는 이렇게 방식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라우팅 프로토콜의 업데이트 메시지, 그러니까 네트워크 정보를 옆에 라우터한테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알려줄 때 그 정보 자체를 아예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아예 안 보내는 게 패시브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이 앞에서 배웠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기술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예 디스트리뷰트 리스트라는 개념으로 아예 이제 차단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디스트리뷰트 리스트. 디스트리뷰트라는 건 우리가 분배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with 리스트.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얘가 이렇게 A, B, C 네트워크가 정보가 이렇게 들어왔다. 원래 들으면 옆에 라우터한테 어떻게 해야 한다? A, B, C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를 다 알려주고 또 옆에 라우터한테 다시 A, B, C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보낸다? 보낼 때 A, B 중에 여기서는 A하고 B만 보내고 또 여기서도 A, B 이렇게만 전송해요. 여기서 또 차단해서 A, B 둘 중에 C만 보낼 수도 있고 B만 A만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B도 차단해서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립의 그런 업데이트 메시지, 립의 업데이트 메시지, 립에는 이제 리퀘스트 리스폰스 메시지지 않습니까? 리플라이 응답하죠. 그 메시지가 업데이트 메시지인데 이렇게 보낼 때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립 같은 경우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달할 때 원래는 이거 전체를 다 해야 됐으면 주기 전달할 때 어떻게 된다? 요 중에서 필터링을 이제 여기서 걸어서 A하고 B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분배, 이렇게 다시 할 때 요때 명령에 쓰는 게 디스트리뷰트. 다시 뿌릴 때 디스트리뷰터 뿌린다, 분배하다 뜻이 아닙니까? 뿌릴 때 A, B, C를 이렇게 옆으로 뿌릴 때 A하고 B만 뿌린다. 또 얘는 A, B 중에 A만 뿌린다.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디스트리뷰트 리스트를 이제 걸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나갈 때 일반적으로 거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나갈 때. 그러면 원래 들으면 여기서 A, B, C가 A하고 B, C가 들어왔으니까 A, B, C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나갈 때 업데이트 메시지를 어떻게 보낸다? A하고 B만 보낼게요.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거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걸 수도 있고요. 다르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여기서 필터링 안 갈 거 나갈 때 A, B, C를 다 보냅니다. 여기 들어오면 얘도 다시 ABC 네트워크 다 간과하죠. 그리고 나서 얘가 수신하는 예측에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나는 A를 차단할까 해서 B, C만 이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들어올 때 얘가 차단해서 B, C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신할 때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거는 필터링, 업데이트 포켓에서 그 대역에서 보내지 않도록 이 송신할 때 보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보내면 불필요하게 A, B, C 중에 A만 보내면 여기 보낼 때 일반적으로는 A, B, C 중에 A만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럼 B, C 안 보내야 되니까 대역폭도 줄이고 라우팅 정보 수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네트워크 필터링이라는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요것들이 가능한 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라우팅 프로토콜 크게 뭐가 있습니까? 라우팅 디스턴스 벡터 계열하고 링크 스테이트 계열이 있죠. 링크 스테이트 계열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했습니까? 얘는 뭐냐 처음에 양쪽 장비들 간에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헬로우 패킷을 주고받고 나서 서로 간에 네이버를 하고 나서 어떠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통 정보를 다 넣는다 했죠. 근데 이때 뭘 정리했냐면 이 링크 스테이트라는 게 뭐라 했죠?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디스턴스 벡터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크 정보가 있으면 자 네트워크 정보 내한테 있어 너는 내보다 한 칸 더해서 들어오면 돼 한 칸 더해서 들어오면 돼 해서 네트워크 정보에 대한 뭐하죠? 이 디스턴스와 거리와 방향 넥스트업에 대한 방향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링크 스테이트는 뭐라 했죠? 내가 여기서 이쪽 갈 때 도로가 이렇게 많이 있네. 이 도로는 100메가 도로야. 이 도로는 100메가 도로고 이 도로에는 A가 B랑 라우터 연결돼 있고 얘는 A랑 C랑 연결돼 라우터 돼 있고 여기는 중간에 스위치가 없었고 1대1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요 상태에서는 그 100메가 bps 연결돼 있을 뿐만 연결돼 있고 얘는 B, C 이렇게 해서 어떤 정보 나와 상대방의 이런 링크에 대한 스테이트 어떤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죠. 마치 도로가 어떤 상태고 이쪽 도로는 어떻고 이쪽도 도로 사이에는 스위치랑 연결해 주는 게 직접 연결돼 있고 이런 정보를 다 뿌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서는 이렇게 헬로 패킷 주고 받은 다음에 자기한테 네이버 간에는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동기화한다 했죠. 결국 어떻게 한다 했죠. 이렇게 됐으면 모든 라우터들이 다 이런 정보를 다 알게 돼 버리는다 했죠. 그게 바로 링크 스테이트, 링크 LSDB 이래서 동일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 LS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를 가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얘는 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모든 애들이 이 모든 정보를 다 그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갈 때 필터링을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쪽 정보를 모르겠죠. 그래서 얘들은 링크 스테이트 계열들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필터링을 못 걸게 합니다. 왜? 걸어도 동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애들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이 전체 토폴로지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링크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 기능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안 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턴스 벡터 계열들은 뭐냐면 단순히 뭐냐면 라우팅 바이 루머지 않습니까?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오면 돼 해서 거리와 한 홉 더해서 오면 돼, 한 홉 더해서 오면 돼, 이 방향으로 오면 돼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스턴스 벡터 계열들이 바로 이렇게 장점이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서머리와 필터링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링크 스테이트는 뭐냐면 내가 요 안에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알려줄 때 이걸 서머리에서 보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체가 통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머리와 필터링 기능을 장점이 뭐냐면 얘는 동기화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동일한, 얘는 토폴로지,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다 보이지만 이 디스턴스 벡터 할 때는 어떻게 보인다 했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모른다 했죠. 그냥 이 네트워크, 이 끝쪽에 있는 애들은 이 네트워크가 3홉 뒤에 있어, 3홉 안에 있어, 이건 말지 얘가 누구 연결되고 얘가 누구 연결되고 모르는 게 바로 뭐라 했습니까? 디스턴스 벡터 하는 겁니다. 모른다는 건 뭐냐면 이 전체 그림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링크 스테이트는 뭐냐면 이 전체 라우터의 그림을 다 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동일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차단하면 안 되고 함부로 요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얘들은 그런 거 없죠. 단순히 거리와 방향만 알기 때문에 이 중간에 요약하더라도 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 벡터가 요 장점이라는 이런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이 필터링 구현에 굉장히 유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사실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립은 이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요런 개념을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이제 저희가 고급 엔진 할 때 BGP라는 프로토콜을 배울 때 거의 패스 벡터나 디스턴스 벡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 패스 벡터를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BGP를 할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미리 알아두시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차단하는 방법이면 프리픽스 리스트에 뭐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제가 한번 보시라고 정리를 해놨고요. 요것들은 이제 뒤에서 랩을 해보면서 배우게 될 건데, 자, 요것들 하나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10.1.1.0에 24, 10.1.2.0에 24, 10.0.0에 24, 10.1.3.0에 24 이런 4개 네트워크가 있을 때 내가 이 4개 네트워크에서 동일한 정책을 구현하고 싶다. 아니면 10.1.1.1, 10.1.1.1 이런 여러 개에 대해서 동일한 정책을 구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뭐라고 했죠, 제가? 자, 이게 라우팅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렸던 게 라우팅 처음에 이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에 대해서 동일한 정책을 구현하고 싶을 때 쓰는 기술이 뭐라 했죠? 예, 지난 시간 오프셋 리스트 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와일드 카드 마스크라는 기술이라 했죠. 이 와일드 카드 마스크란 뭐냐면 관리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개의 개별적으로 정책을 적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 번에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와일드 카드 마스크라 했습니다. 이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표현한다 했죠? 예를 들면 우리가 10에 1에 0에 0이 있고 10에 1에 1에 0 뭐 두 개만 있다고 해보면 이걸 다 이진수로 원래 풀어야 된다 했죠. 근데 얘를 두 가지는 이진수 풀어도 똑같을 거니까요. 그럼 얘 쪽은 네트워크 비트는 호스트 비트니까 다 다를 거고 요까지만 비교해 본다면 이 네트워크 비트까지만 비교해 보면 얘 둘 사이 뭡니까? 얘를 0을 풀면 0 이진수가 이렇게 되고 1은 풀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트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다 같네요. 맞죠? 여기만 다르네요. 그리고 앞에 여기 옥텟이 있으면 여기 8비트, 7비트가 같게 되네요. 자, 이렇게 같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때 같은 부분을 뭘로 표현한다 했죠? 0으로. 같은 부분을 0. 그래서 여기는 0, 여기 실제 0이 8개죠. 모두 같으니까. 여기서 0을 7개고 다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쪽에 호스트 부분 다 다를 거니까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하면 뭐냐면 0.0.0.0.1.25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했죠? 얘들 중에 첫 번째 네트워크가 있고 첫 번째 네트워크 주소에다가 와일드카드 0.0.1.25를 하면 뭐라 된다 했죠? 이게 바로 이 전체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와일드 카드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와일드 카드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경우에 이렇게 단일 네트워크일 때는 제가 어떻게 표현하라 했죠? 자, 이런 경우일 때는 사실 그 표현하기가 쉽다 했죠. 이런 것들은 복잡하게 단일 네트워크일 때는 사실 요게 10.1.1.1 0, 10.1.0, 2, 3, 4 이게 255까지 다 있는 거죠. 단말들을 포함한 거죠. 예,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실제 얘들이 다 앞부분은 같고 뒷부분은 다 다르죠.
요 안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다 앞부분 요건 다 같으니까 0, 0, 0으로 하면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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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250까지 다 펼치면 이게 다 다를 거니까 0점, 0점, 0.25 이렇게 와이드 카드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10점, 1점, 1.0 네트워크 주소를 적어주고 여기 와이드 카드 마스크를 적어주면 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편하다 했죠. 이렇게 단일한 네트워크일 때는 얘가 24일 때는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지 않습니까? 여기 네트워크고 서브넷 마스크일 때는 어떻게 하라 했죠? 이럴 때는 뭐냐면 25에서 얘를 빼주면 된다 했죠. 0 빼주면 0 빼주면 0 빼주면 25 요게 와이드카드 마스크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와이드카드 마스크를 이렇게 를 표현하면 10.1점 1.0에 24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0.1.1.0에다가 네트워크 주소에다가 이렇게 와이드 카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보다 좀 더 요즘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프리픽스 리스트라는 걸 씁니다. 얘는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더 편한데 얘는 뭐냐면 내가 10점 10점 10에 0에 24 네트워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IP 프리픽스 리스트에다가 원하는 이름을 주고요. 원하는 이름을 주고 펄밋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점 10점 10.0에 24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른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두 번째 거 보면 얘는 뭐냐면 10점 10점 10.0에 16 요거 0보다 요 밑에 걸 볼게요. 요거는 뭐냐 10점 10점 10.0에 8 이제 10점 10.0에 8 A 클래스 10점대 큰 대역이죠. 그 중에서 서브넷 이 마스크 길이가 16에서 24인 서브넷만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위에 거는 뭡니까? G가 그레이터 이퀄 된이거든요. 24보다 크거나 같거나 24보다 같거나 작거나 결국 24란 거죠. 결국 얘들 두 개는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16 이상 G 그레이터 아니면 이퀄. 그래서 16보다 같거나 크거나 24보다 레스 이퀄해서 작거나 같거나 해서 16부터 24까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가 프리픽스 리스트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요것들은 사실 BGP 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 때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해서 192.168 1.0에 24란 경로를 만약에 거부하고 싶고 요 경로를 넣고 싶다 그러면 denial을 적어주고 permit을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디폴트 루트만 하고 싶을 때는 뭐 이렇게 디폴트 루트만, 그리고 모든 경로일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계속 보시면서 눈에 좀 익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면 어떻게 거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라우터에서 우리가 이게 디스트리뷰트 리스트라는 걸 걸게 됩니다. 이때 걸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요 172, 16이 1.0.6.0 요게 이제 와일드 카드 마스크 표현이거든요. 액세스 리스트. 요게 뭐냐면 172, 16.1.0에 24는 차단하라는 겁니다. 172 16점 요걸 250을 다시 더해주면 이제 255에서 뺀 게 그거니까 다시 그렇게 해주면 17 16.1.0 24 요 대역은 보내지 말고 나머지 퍼밋 n이 다 보내라 이런 의미거든요. 자, 요걸 뒤에 한번 랩을 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을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랩을 하면 이제 좀 더 쉬울 수 있어서 이게 앞에 문법을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거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랩은 IP가 이렇게 있고 립이 이제 설정을 하고 ACL 설정하고 디스트리뷰트 리스트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 라우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다 이제 립을 버전 2로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립 버전 2 다 똑같습니다. 버전 2. 그리고 이제 얘는 얘는 1.1.0이니까 1점대, 얘는 17, 26 메이저 클래스 메이저로 해야 되죠. 17, 26 17, 26 3 4 17, 16 그리고 버전 2의 노트 서머리 다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R4에서 이제 확인해 보면 R4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네트워크 멀리 자기가 연결되지 않은 5개 네트워크에 대해서 립으로 이렇게 받아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떨어져 있는 5개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를 빼고 얘는 직접 연결돼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5개로 잘 받아왔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 라우터에서 이쪽으로 전달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요 5개 중에서 원래 들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 중에서 뭐냐면 나머지 다 차단하고 우리가 얘만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얘 네트워크 정보, 립 정보를 얘는 아니니까 얘를 다 차단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쉽습니다. 이 디스트리뷰트 리스트를 걸면 됩니다. 뭐냐면 요 라우터에서 나갈 때 이 0-0번 포트로 나갈 때 디스트리뷰트 리스트에 1을 걸어란 겁니다. 자, 요쪽 포트로 나갈 때 디스트리뷰트 리스트에 1을 걸어. 요 1이란 건 뭐냐면 ACL 번호입니다. 그럼 요 ACL 번호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가 뭐냐면 액세스 리스트 1 permit 해서 요게 1.1.1.0, 0.1. 요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지 1.1.1.0에 24. 요거는 255 땡의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죠. 그래서 가지는데 얘에 대해서 와일드 카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죠? 25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빼주면 0, 0, 0, 25. 자, 요 네트워크를 이제 의미하는 거 딱 이제 아시겠죠? 그건 뭐냐면 요 네트워크 정보만 요쪽으로 전달해, 그 말이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요 라우터에서 알파에서 보면 이제 알파에서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이제 이제 이 5개 중에서 그 한 개 얘만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적용해 보면 이 5개가 다 있어요. 왜 5개 다 있죠? 자, 립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삭제를 안 받는다고 바로 삭제하는 게 아니죠. 얘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내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30초에 따라서 6번의 업데이트 타임 해서 3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이 지나면 이게 파서블리 다운 해서 있다가 또 1분 더 지나면 플러시 타임 지나면 결론적으로 요것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책했는데 왜 바로 안 사라져요? 바로 안 사라져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 립의 업데이트 인터벌의 6배가 지나야지 얘가 이제 죽었구나 판단한다 했죠. 그리고 나서 1분이 지나면 플러시 타임 1분이 지나면 Y에서 RIB에 삭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링 하고 나서 바로 삭제 안 된다고 놀라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30초 주기에 6번 3분 기다렸다가 요렇게 3분 되면 여기다가 아마 파서블리 다운에서 죽었을 거라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1분을 더 기다리면 플러시 타임을 기다리면 모든 게 지나면 다 삭제되고 얘만 딱 남게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요 사실상 굉장히 쉽습니다. 앞에서 제가 너무 복잡하게 문법을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리고 나서 문법을 혼자 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여기서 나갈 때 이 0-0 포트로 나갈 때 1번을 건다. ACL 1번. 근데 ACL 1번은 뭐다? 요것만 걸리죠. 그래서 요 네트워크 정보만 보내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은 뭐냐면 2번은 똑같은 명령입니다. 똑같은데 얘는 어떻게 보냐면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얘는 똑같이 이 디스트리뷰트 리스트를 똑같이 겁니다. 여기서 이 0-0으로 나갈 때 이 디스트리뷰트 리스트를 거는데 이때는 뭐냐면 프리픽스를 건다는 겁니다. 프리픽스. 그래서 프리픽스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뭐냐면 앞에서 만들었듯이 IP 프리픽스 리스트에서 얘는 이런 식으로 대역을 쉽게 딱 바로 와일드 카드 마스크처럼 반대로 막 255에서 뺄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만 해주면 요게 걸려서 요것만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예제와 2번 예제는 사실 똑같은 예제입니다. 근데 얘는 표현을 요렇게 프리픽스 리스트로 했나 아니면 앞의 경우에는 뭘로 했다? 이 ACL로 했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해보시면 익숙해질 거라서 잘 모르시면 나중에 ACL 단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랩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랩이 돼 있고요. 자, 이제 립을 한번 설정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1번 라우터 IP는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show IP 루트에서 지금 커넥트 2개 있죠. 루프백 쪽에 1.1.1 그리고 172, 16, 12.1 잘 돼 있고요. 2번 보시면 여기서 보면 C가 인터페이스가 하나, 둘, 루프백까지 3개죠. 그래서 3개가 2.2.2 그리고 172, 16에 12.2, 23.2. 자, 끝에 X가 뭐라 했죠? 얘 2번 라우터는 2 그럼 이쪽 링크는 23점 얘는 2고 얘는 23이고 34점 얘는 X는 3 4. 예, 호스트 라우터의 호스트 네임 뒤쪽 숫자를 쓰면 된다 했습니다. 자, 볼게요. show IP 루트. 자, 여기서 보시면 얘도 3개가 3.14 IP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show IP 루트. 자, 보면 여기 2개 이 0-0에
4.4 루프백이랑 34.4 잘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립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립을 어떻게 라우터 립. 자, 우리가 기본 립을 하면 되면 버전 2로 하라 했죠. 그리고 노 오토 서머리 웬만하면 꺼라 했죠. 노 오토 서머리. 그리고 네트워크 1점대 메이저 1점대는 이제 1점대 원래 네트워크는 이거죠. 클래스풀일 때 클래스풀 메이저로 설정하면 되죠. 1726 됐고 2번 라우터 립 버전 2 노트 서머리 네트워크 2점대 네트워크 172 16 23 23.0 오른쪽 172 제가 요렇게 해서 172 16 23.0 원래는 172 16이니까 B니까 172 16.0.0까지가 돼야 되죠. 요것만 하면 사실 얘가 172 16이 둘 다 들어가니까 한 번에 선언이 된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못 입력했죠. 근데 한번 보세요. 잘못 입력했지만 얘가 알아서 잘 변환해 준다 했죠. 이렇게 잘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알아서 변환해 주기 때문에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메이저를 안 하더라도 됩니다. 근데 저걸 모르고 저 개념이 원래는 메이저로 해야 되는데 바꿔주는 거는 편의상 바꿔주는 건데 원래 저런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래 그게 아니라 시스코에서 변환해 준 겁니다. 자, 얘도 네트워크 메이저 네트워크 3점대로 이렇게 강구해 주시고 또 네트워크 172 16으로 하면 둘 다 걸리네요. 맞죠? 두 개가. 그래서 172 16 이렇게 다 됐고요. 4번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라우터 립 버전 2 노트 서머리 네트워크 4점대 메이저 네트워크 172 16. 자, 이렇게 하면 4번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 한번 볼게 돼. 쇼 IP 루트 이렇게 하면 다 보이지만 이 상태 조금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좀 기다려 봅시다. 좀 걸렸네요. 자,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루트 립에서 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5개 잘 받아왔죠. 왜냐면 여기 1개, 2개, 요 루프백 1개, 2개, 루프백 3개, 이쪽 4개, 5개 이렇게 해서 얘가 직접은 연결 안 된 5개에 대해서 립으로 잘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R3에서 R4로 보낼 때 우리는 이제 이 5개 정보를 다 안 보내고 얘만 보내려는 거예요. 얘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R3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자, 그럼 제 1.1.1.0만 대응만 해주고 싶죠. 그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IP 액세스 리스트 그다음에 1 번호를 하나 주시고 permit 해서 1.1.1.0 원래 1.1.0 대역에 원래 서브넷 마스크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일드 카드 마스크로 하는데 여기 2호에서 제일 빼주면 되죠. 2호에서 빼주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저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프리픽스 리스트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IP 프리픽스 리스트 이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테스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permit 거의 비슷합니다. 얘는 액세스 리스트 적어준 자리에 얘는 이렇게 적어주고 얘는 숫자로 얘는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얘도 원래 나중에 이름으로 가능한데 지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으로 하고 permit 그리고 얘는 1.1.1.0에 어떻게 그냥 네트워크 이렇게 편하게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라우터 립 했고 디스트리뷰트 리스트를 이제 겁니다. 자, 그냥 이렇게 된 걸 한번 걸어볼게요. 1번은 디스트리뷰트 리스트 1번을 걸었어요. 자, 1번을 걸고 자, 잠깐만 요거 걸기 전에 지금 이렇게 되면 죽었을 때 너무 3분을 라우팅 테이블에서 사라지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4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손을 좀 볼까요? 타이머 시간을 좀 줄여 봅시다. 라우터 립에서 타이머 베이직에서 우리가 기존에 30초 단위로 하지 말고 얘를 좀 빠르게 좀 빨리 한번 해도 5초, 30초, 40초 이렇게 해서 플러시 타임을 40초, 30초 지나면 라우팅 테이블에서 바뀌도록 그 사라졌다 표시가 뜨도록 타이머 우리가 배웠듯이 조금 짧게 자 이렇게 하고 여기 5초마다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초 5초 6번 동안 그 받지 못하면 얘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10초 있다가 40초 되는 지점 되면 라우팅 테이블을 삭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우터 립 타이머 좀 베이직 이렇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베이직 5, 30, 30, 40.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액세스 리스트와 프리픽스 리스트 만들었죠. 이거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리스트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와일드카드. 그리고 만약에 show IP prefix 리스트 이렇게 하면 prefix 리스트가 이 대역을 잘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라우터 립에서 업데이트를 할 때 디스트리뷰트 리스트를 걸게 됩니다. 디스트리뷰트 리스트.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번호가 뭐냐면 프리픽스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번호로 할 수 있는, 번호로 하면 이제 얘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하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프리픽스 1번 요 걸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걸고 나서 자, 디스트리뷰트 이거 ACL을 걸고 나서 어떻게 나가는 방향으로 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나가는 방향, 요 E0-01 포트로 나가는 거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R4에서는 이제 R4로는 요 네트워크 정보죠. 요 정보만 이제 1.1.1 정보만 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show IP 루트. 자,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정보들을 다 알고 있죠. 아직까지는 삭제가 안 되고 5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게 이제 30초 정도가 지나면 어때냐면 이제 요게 아까 시간을 바꿨기 때문에 좀 지나면 이제 possibly down이라는 표시가 이제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show IP lib database. 자, 여기 보시면 이제 possibly down이라고 있죠. 이렇게 해서 10초만 더 지나면 얘가 이제 사라질 겁니다. 얘들이.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얘는 이제 잘 받고 있으니까 됐지만 나머지 립으로 왔던 경로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오게 되니까, 업데이트 메시지가 안 오게 되니까 이제 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다 사라지고 얘만 딱 받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를 다르게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상태에서 얘를 지우면 이제 모두 다 다시 광고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스트리뷰트에서 요거 빼고 나면 다시 이제 얘들이 다시 이제 다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르게 이제 디스트리뷰트 리스트 이렇게 해서 앞에서 우리가 프리픽스 리스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테스트라는 거. 그래서 프리픽스 디스트리뷰트 이렇게 해서 프리픽스 테스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웃 방향으로 인터페이스 E0-0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만드는 거. 자, 이렇게 해도 동일한 결과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30초 정도가 지나야 되겠죠? 예, 30초 정도가 지나면 그에 대해서 이제 얘가 죽었구나 30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기서 타이머를 제가 어떻게 바꿨죠? 여기서 그 인밸리드 타이머를 30초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초가 지나면 인밸리드가 되는 거죠. 타이머. 그래서 40초가 지나면 플러시 타이머가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아직 30초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정책을 잘못 걸었는지 한번 볼게요. 제대로 걸렸는데 R3번에서 왜 이게 자, 이제 시간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죽었다고 이제 얘들은 안 오니까 30초 동안 인밸리드 타이머 동안 안 오니까 얘는 잘 오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리셋돼 있죠, 시간이. 그래서 이제 40초 되면 이제 삭제돼서 얘만 남았죠. 자, 이렇게 해서 디스트리뷰트 리스트로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ACL로 구현을 하더라도 이제 동일하다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것들을 조금만 더 한번 보면요, 이 R3번의 정책을 적용한 데서 하나만 더 한번 봅시다. 뭘 볼 거냐면 show IP 프로토콜이라는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show IP 프로토콜을 보면 어떻게 되냐, 인터페이스 E0-0의 필터링, 이게 프리픽스 리스트가 잘 걸려있다 이렇게 해서 잘 보여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걸려있고, 만약에 제가 요거를 여기 립에서 라우터 립에서 이거 노 디스트리뷰 요걸 한번 빼봅시다. 요걸 한번 빼봅시다. 프리픽스 그리고 라우터 립이죠. 자, 이렇게 해서 빼고 제가 이 상태에서 프리픽스 요걸 한번 다시 걸어봅시다. ACL을. 자, 걸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show IP 프로토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아까 이렇게 돼 있죠. 1번 여기 ACL 번호 1번에서 여기가 필터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차단돼 이렇게 이제 그 필터를 이렇게 차단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필터가 된 거를 이제 삭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다시 삭제 한번 해볼까요? 예, 삭제를 해보면 라우터 립 노 디스트리뷰트 리스트 1 아웃 E0-0 포트. 자, 이렇게 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자, 만들었던 ACL 1번이나 프리픽스 리스트들은 그냥 뒀고 여기만 이제 정책만 적용 안 하면 괜찮을 거니까요. 자, 삭제했으니까 여기서 show IP 루트 립 하면 립으로 이 모든 5개 네트워크 정보를 잘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랩을 한번 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한 가지 랩을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기존에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이렇게 오면 다섯 개가 왔을 때 뭘 했냐면 요 한 개만 통과시키는 걸 했어요. 맞죠? 근데 이제는 좀 반대로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섯 개가 왔을 때 얘 빼고 나머지를 다 통과시키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특정 네트워크만 허용했다면 이번엔 특정 네트워크만 차단하는 반대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떠냐면 반대일 때는 아까 앞에서는 우리가 허용해 줄 때는 permi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permit 만약 A, B, C, D, E가 있어 permit A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하고 프리픽스일 때도 둘 다 permit ACL이나 프리픽스일 때 permit A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뭐냐면 다르게 하는 데는 얘만 빼면 되죠. 그럼 뭐냐면 deny A 하면 됩니다. 자, deny A. 그럼 deny A 하면 얘는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다 허용해 주겠다. 그래서 permit all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예, 아주 쉽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 다섯 개 중에 얘만 통과시켰다면 이제는 이 네 개는 통과시키고 얘만 차단하는 거니까 이 deny permit 개념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명시적으로 permit은 허용할 건 permit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permit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시면 요 permit에 안 들어간 건 자동 deny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여기 안 된 겁니다. 아까 우리가 permit A만 했는데 나머지 B, C, D는 deny 안 했잖아요. 뭐냐면 permit 된 거 아닌 것들은 다 디나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디나이 안 해주고 그냥 펄밋 하면 안 되냐? 그게 안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얘가 그냥 펄밋 하면 올 돼버리기 때문에 먼저 하나를 빼놓고 펄밋 하면 얘를 빼고 나머지가 다 펄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 이 중에서 A는 아웃 빼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은 다 허용 이런 식의 개념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얘는 ACL을 우리가 사실 나중에 한번 제대로 배울 건데 그것만 제대로 아시면 쉬울 건데 요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는 요 R3에서 R4로 갈 때 요 1.1.1.0만 아까 허용했다면 얘만 차단한 겁니다. 나머지는 허용.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얘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똑같이 나갈 때 디스트리뷰트 리스트, 프리픽스 리스트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하고 다르게 뭐냐면 앞에서는 이게 permit이었는데 얘는 deny 이렇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any 해서 다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도 deny 이렇게 적어주되 얘는 permit의 모든 네트워크가 0.0.0.0의 L이 32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L이 32라는 것은 lesser와 equal 32보다 그 프리픽스 랭스 서브넷 마스키가 작은 것들 모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네트워크죠. 모든 IP 주소는 아무리 길어도 32비트까지가 네트워크 주소인데 32비트보다 작은 모든 거라는 거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all 네트워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자주 쓰기 때문에 그것을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이제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건 사실 단단히 문법이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암기해서 할 게 아니라 어디 노트에 잘 적어 두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보는 거지 이걸 암기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걸 다 암기를 못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ACL이라는 게 저희가 시스코의 OS별로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그 제작사 주니퍼나 이런 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표현 방법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린 거는 개념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조금씩 바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R3에서 저희가 이제 show IP 프로토콜 이렇게 보면 이제 걸려 있는 게 한 개도 없음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ACL 2번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액세스 리스트에서 2번을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deny 아까는 앞에서는 이렇게 액세스 리스트는 어떻게 했죠? 1번은 permit을 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다르게 액세스 리스트 2번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deny 이렇게 합니다. 1.1.1.0에 0.0.0.25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액세스 리스트 다음 줄에 permit any 해줍니다. 그러면 얘를 빼고 모두 다 전송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프리픽스 리스트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프리픽스 리스트면 테스트 2로 만들어 볼까요? 얘도 deny 1.1.1.0 24 그리고 IP 프리픽스 리스트 테스트 2 똑같이 이름 주고 어떻게 한다? permit 모두 다 해주는 거는 얘는 이렇게 해서 less than 32 모든 걸 봐서 less
LE30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프리픽스 show IP show access list 2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show IP 프리픽스 리스트 테스트 2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얘만 들어가 있네요. 제가 여기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한 줄 더 안 들어갔네요. 다시 넣어볼게요. IP 프리픽스 리스트 테스트 2 그리고 어떻게 한다? IP permit 테스트 2 붙여야 되죠. permi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show IP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프리믹스 리스트 테스트 2가 얘는 이제 앞에 제가 만들 때 테스트 1에다가 넣었네 실수로. 저렇게 실수로 아까 2에 넣었는데 제가 실수로 해서 여기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일단은 1은 안 쓸 거니까 2만 쓸 거니까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 넣었을 때 삭제하고 싶을 때 no IP prefix list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보면 이게 시퀀스 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줄 번호라 하거든요. 얘에 대해서 사실 이게 잘못 넣었지 않습니까? 그럼 테스트하고 얘가 시퀀스 번호 F15 이 테스트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with 테스트 시퀀스 5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입력을 해줘야 되네요. SQL permit LE32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됐죠. show IP prefix list. 자, 그러면 아까 잘못 들어간 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서 얘가 번호가 저절로 이렇게 시퀀스 번호가 순차 번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못 입력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prefix list 테스트 2에서 제가 뭐 예를 들면 3.3.3.0에 24를 제가 이렇게 테스트 2 permit 이렇게 넣었다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15가 들어가 있죠. 사실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때 어떻게 하냐면 no IP prefix list test 2 이렇게 만들어 줄 때하고 시퀀스 번호 15번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번호가 저절로 들어갔죠. permit 이렇게 해서 삭제해 주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삭제가 안 됐죠? 삭제. 제가 테스트 2로 입력해야 했는데 1으로 입력했네요. 제가 이제 또 1을 비슷하게 해놨더니만 테스트 2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한번 볼게요. 이제 정책은 이제 둘 다 만들었으니까 자, 라우터 립 실제로 엄청 편합니다. 디스트리뷰트 리스트 이제 2번을 걸을 거죠. 2번 아웃바운드 200. 자, 요쪽 나갈 때 어떻게 한다? 요거를 빼고 나머지는 다 전송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걸 때는 어떻게 걸면 되죠? 이렇게 걸거나 아니면 프리픽스 리스트 테스트 2 이렇게 아웃 2.0-0 이렇게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요거 하나만 일단 걸어보고 기다려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show IP 립 데이터베이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조금만 30초 정도가 지나고 나면 invalid 타이머가 이제 아웃되면서 이제 possibly down이라는 게 뜰 겁니다. 그러면 요 네트워크 요거에 대해서만 뜨겠죠. 나머지들 얘만 이제 업데이트를 차단했으니까요. 네, 요 네트워크만 잘 떴죠. 이렇게 딱 10초만 지나면 이제 플러시에서 사라질 겁니다. I까지는 possibly down 여기서도 잘 뜨고 있고요. 이제 좀 지나면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R3를 여기서 바로 한번 볼까요? 여기 두 개 띄워놓고 볼까요? 실수로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3번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이 디스트리뷰트 요걸 지우고 여기서 프리픽스 리스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디스트리뷰트 리스트 프리픽스 테스트 2였죠. 그리고 아웃바운드 2.0-0 똑같은 정책인데 이렇게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서 보겠습니다. 똑같으니까 여기서 다시 보면 IP루트. 자, 제가 뺏는 순간 다시 얘를 받았으니까 요게 있다가 또 30초가 지나면 얘가 이제 그 인밸리드 타이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올라간 시간이 18초니까 얘가 30초 정도 되는 전후 정도 되면 아마 possibly 다운이 뜰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30초 정도 지나니까 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10초가 지나면 그 플러시 타임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이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번에서 정책을 다시 다 삭제를 하고, 자, 삭제하기 전에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SHA-IP 프로토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걸려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 0-01 필터에 이게 프리픽스 리스트 테스트가 걸려 있다 돼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하려면 b 라우터 립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고 라우터 립해서 no 해서 요것들을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알포에 보시면 1점대가 다시 받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뭘 했냐면 이제 보내는 쪽에서만 했는데 이제 수신하는 쪽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수신하는 쪽에서 자, 예를 들면 이 수신하는 쪽 이쪽에서 이제 앞에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 액세스 리스트 뭐 우리가 1번 하나만 요 간단히 요것만 해볼까요? 액세스 리스트 1 format 1.1.0에 0.0.0.25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라우터 립 디스트리뷰트 리스트 1번 아까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뭐냐면 아까는 계속 요쪽에 보내주는 거 있죠. 받는 요쪽에서 걸어보는 겁니다. 1번을 걷는데 인바운드 이 0-0 이렇게 건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걸어버리면 얘가 이제 예전에 앞에 얘가 보내줄 때 했지만 얘는 얘가 수신할 때에 있어서 얘 받는 걸 얘를 업데이트 패키를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SHA-IP 루트 보시면 요 그 1.1.1.0을 제외한 1.1.0만 수신하고 나머지들은 다 무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요 시간이 계속 리셋이 안 될 겁니다. 자, 이게 한 30초 정도 되면 이제 얘가 이제 죽었다고 표시될 겁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30초 정도 되니까 possibly down 이렇게 죽죠. 1점대를 빼고 그래서 이렇게 떠 있다가 10초가 지나면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신하는 라우터에서도 보시면 SHA-IP 프로토콜 보면 얘가 보시면 여기 incoming 인바운드 쪽에 들어가 있죠. 인바운드 쪽에 ACL 번호로 1번이 걸려가지고 얘가 필터링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주로 이제 아웃바운드를 하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인바운드로도 할 수 있지만 주로 웬만하면 아웃바운드로 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패키지를 차단하는 네트워크 필터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